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캐터필러 등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 호전 소식에 4월 마지막 거래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7%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볼보를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 개선 소식에 힘입어 7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영국 증시는 윌리엄 왕자의 결혼으로 휴장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건설 경기 연착륙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르면 오는 6월부터 1가구 1주택자들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지식재산기본법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글로벌 특허 전쟁에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상부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정리하고 전일장 우리 시장 꼼꼼히 분석을 해보고 오늘 실전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부터 추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볼까요? 네, 한 주간 동안 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삼성전자 포스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하는 좀 형태를 좀 보여줬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신한지주 그리고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그리고 포스코 순서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기관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건설, KB금융, STX, 조선해양 한 주간에 참 흐름들이 좋았던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자, 한 주간에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동안에 정말 시장을 강하게 끌고 왔었던 자동차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컸다라는 거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은 현대모비스를 가장 많이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LG,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차,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기아차, 하이닉스, 삼성전기, 포스코, 현대제철 순서대로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는데 특히 이 가장 많이 매도한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 금요일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도가 나왔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는 7주 만에 하락을 보였던 지난주였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쪽 살펴보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멜파스, SFA 다음 네오위즈 게임즈 시젠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CJ E&M, 에이스 디지텍, TCK, 진성 TC, SM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IT 부품주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전일 코스닥 시장의 마감 시황을 잠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매도 부담으로 해서 정강 후약 장세를 연출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511포인트의 하락 마감을 했고요. 전날 서울 반도체 실적 목표치 하향 조정이 이어 각 증권사에서 혹평가 그리고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서울 반도체, 우리 ETI, 루멘스 같은 LED 관련주들이 동반적으로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판매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코다코가 상한가 마감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나는 가수다 음원 독점 유통계약 체결 수혜 소식으로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지난 주말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호전 소식이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줬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정리해 주시고 그에 따른 우리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력까지도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마감 시황은 유럽 쪽하고 미국 쪽 같이 한번 알아본 다음에 그다음에 중요 사항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럽 쪽은 일단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황실 결혼식으로 해서 휴장을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주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도세로 인해서 약세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기업 실적 호전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 지출 증가세도 확인이 되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또 상승 마감하게 됐고요. 미국 증시도 한번 살펴본다면 캐터필러, 굿이어 같은 기업들의 실적 개선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은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조금 다우지수는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을 앞둔 그런 부담감이 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이 되면서 강보합 마감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적 기업 실적 소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럽적 기업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그 야라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1분기 순이익은 예상치 상회하는 28억 9천만 크로네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 2위 석유 생산업체인 토탈은 일부 항목을 제외한 1분기 조정 순이익을 3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3억 유로보다 35% 정도 상회한 수치고요. 그리고 예상치인 30억 유로를 또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아울러 그 토탈 같은 경우에는 미국 태양광 그 기술업체인 썬파워를 인수한다는 발표로 인해서 유럽 전체적으로 태양광주가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용 부도수합 시장에서의 부적절한 거래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는 도이치뱅크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유럽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은행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주 그리고 은행주가 유럽 전체적으로 태양광주는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뱅크의 그런 악재 때문에 조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미국 쪽으로 넘어와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캐터필러의 그 실적이 발표가 있었는데 1분기 순이익이 12억 3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1.84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2억 3,300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36센트 대비해서 5배나 급증한 수치고요. 예상치인 주당 순이익 1.31달러도 상회한 수준입니다. 불도저와 굴착기 등의 중장비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올해 주당 순이익을 6달러에서 6.25에서 6.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구디어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로 인해 가지고 1분기 주당 순이익이 51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인 그 12센트를 4배나 상회하는 수치고요. 1분기 타이어 가격을 15% 정도 상승한 것이 1년 전 손실을 털고 반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표, 금요일날 발표된 지표 한번 살펴보고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가 있었는데,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은 예상치인 0.5% 증가를 상회하는 0.6%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수준이고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경우 0.2% 정도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식료품과 연료 지출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활동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경기 지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간과할 수 없는 지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추가적으로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5% 증가하면서 예상치인 0.4%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소비, 특히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소비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GDP의 중요한 요인이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유럽 쪽에 기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인 경기 회복세는 일단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한 이후에는 조금 20이라든지 그리고 FRB 같은 게 금리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요인이 좀 작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주에 또 긍정적인 영향이 또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와 지난 금요일에 마감됐던 국내 증시도 특징주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중국 증시가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3천선 회복은 해주지 못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본 시장은 휴장을 했었죠? 네네. 예. 맞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또 중국장 휴장과 또 일본장 휴장이 상당히 많은 또 주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6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낙폭이 컸었죠. 그동안의 어떤 하락이 이유였다면 어떤 정부의 긴축 정책이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을 이어갔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4월 HSBC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51.8을 기록하면서 어떤 이 제조업의 확장세를 좀 이어가는 듯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좀 보여질 수 있겠고요. 오늘은 또 중국장이 노동절 연휴로 인해서 휴장이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일본 시장은 전 일왕의 생일인 이 쇼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좀 기념일로 인해서 휴장이었는데 오늘 장이 일본장 같은 경우는 열리고 화, 수, 목 또 3일 또 쉽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이 또 열리고 이렇게 되는데
나름대로 이 어떤 그 휴장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또 그 와중에 또 지진의 피해가 좀 적은 지역 쪽에서는 또 한국 쪽으로 어떤 그 관광이나 이런 쪽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중국과 이 일본의 어떤 연휴들을 이용해서 어떤 우리의 여행주나 이런 쪽들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국내 시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만 먼저 좀 더 살펴보고 금요일장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5월 첫 거래일이죠, 오늘이. 그래서 4월 동안에 주도주 상승률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준비된 좀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그동안에 정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주 그 일부 주도주만이 좀 코스피를 상승세에 이끌어갔던 그런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했던 것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화학, 지주사, 에너지 쪽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했던 반면에 보험, 은행, 운송, 의료장비, 기계 쪽에는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다가 아주 장 막판이었죠. 4월 장 막판 한 이틀 정도의 보험과 은행 그리고 기계 쪽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주도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예상을 한편으로 좀 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전략을 다시 한번 짬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금요일 시장에서 일단은 또 코스피가 또 사흘 만에 약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정강 후약 시장이 지금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그 전강 후약장이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는 약세장을 좀 예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조금 나름대로 기대를 했었던 일단 삼성전자나 기아차 그리고 이제 뭐 SK이노베이션과 같은 이러한 그 기존의 어떤 그 중요한 기업들 그리고 지도 업종에 있었던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어떤 시장에 좀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조금씩은 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실적 발표들이 좀 나오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차익 매물이 상당히 좀 출회가 크게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익 매물이 좀 크게 나온 것으로 좀 예상이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그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동안 강조드렸던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정고점을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기타 다른 그 은행주들 역시 동반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이 보험주와 또 증권주 역시도 상승세를 좀 크게 나타내줬었고요. 그동안 좀 흐름이 급락이 한번 나왔었다가 최근 한 3일 연속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두산인프라코도 좀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가 정말 그 사상 신고가를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셧다운제 어떤 이 악재로 인해서 좀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이러한 악재를 좀 훌훌 털어버리고 5%가 넘는 급등이 좀 나왔던 것도 지난 금요일 시장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나흘 연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약세장의 어떤 전체적으로 좀 기존의 그 흐름보다 원래가 좀 약했던 코스닥 시장이 먼저 크게 꺾이면서 이게 지금 진짜 그 좀 조정이 좀 이제 길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LED 주가 정말 서울 반도체 그 전망 하향 이 소식에 충격을 이어서 좀 연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흐름들이 좀 크게 나왔다는 것 좀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오늘의 투자 전략을 짜기에 앞서서 지금 시각이 8시 13분 개장을 한 47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는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을지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LIG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LIG투자증권은 5월 주식시장을 전망했는데요. 5월 중순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며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요소들이 있어서 때때로 내리는 소나기로 인해 접는 우산 정도는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셋째 주 초까지 코스피 장중 목표치는 2247에서 2284포인트, 지지선은 2150포인트로 내다봤습니다.
ECB와 연준의 통화정책 차이로 유로화 강세가 지속돼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이 초래됐는데요. 이에 IBK투자증권은 ECB 기준금리 동결 예상으로 유로화 강세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은 지점의 선물한 포지션 규제의 강화 등이 예상돼 원달러 환율 추가 하락 역시 대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역시 5월 국내 시장을 전망했습니다. 먼저 5월 모델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기존 주도주 및 은행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조언했는데요. 그리고 5월 코스피 목표치로 지수 상단 2250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동부증권은 아시아가 FX, 즉 외환거래를 통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근거로 선진국과의 금리차 확대, 캐리 트레이드 자금 유입과 고금리 상품 통화의 가격 부담을 들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 국면이 지속될 주식에 대해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양증권은 5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 건지 오늘 투자 전략과 함께 묶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한양증권에서는 5월 증시를 상승 추세는 유효하되 변동성은 확대되는, 그리고 다소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한 이런 양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일단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의 증시 상승 추세는 유효하지만 1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너무나 많이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동성 확대, 그리고 다소간의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난주 금요일은 코스피가 2200선 아래로 좀 물러났는데요. 하지만 이 모드가 멈춘 건 아니고 좀 기간 조정으로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 자산의 선호도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변동성의 대처는 필요해 보입니다. 악재든 호재든 이제 누적되다 보면은 민감도가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요컨대 이제 유럽 문제가 그러했듯이 1분기는 물론 2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적잖이 선반영시켜서 흥행무리에 성공했던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서 모멘텀이 소강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화 강세도 엄격하게 따지자면은 기대 반 우려 반인데요. 환율 고민이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원화 강세는 굳이 2007년 당시 세 자릿수를 들먹이지 않아도 시장에서 인지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외국인의 매수 동의는 오히려 환영받을 만하다라는 판단이고요. 국내 기업의 업황 개선과 글로벌 점유율 상승이라는 이런 펀더멘탈로 환차익 부분은 상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물가 억제와 성장 유지의 절충선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1,050원대를 단기간 내에 허용한다면 하락 속도에 대한 부담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연준의 양적 완화 종료 예정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6월 중순 즈음에는 양적 완화 정책 종료를 앞두고 시장에서 달러 유동성 위축에 대한 고민이 더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예단보다는 대응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유동성 기조가 유효한 가운데 결정적으로는 단기 차익 매물 이외에는 악재에 의한 조정은 아니고 때문에 변동성도 감내할 만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저가 매수와 그리고 반등 시 현금화를 병행하는 마켓 타이밍 전략을 권유하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 양호한 순환매는 마리주와 순환매지 달리 표현하면 그만큼 종목별, 업종별 시세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규 진입의 경우에는 매수와 보유 전략을 너무 고집하다 보면은 수익률 제고의 유용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코스피 상승 추세와 동일 궤적이 유지될 만한 대형주, 그 중에서도 실적과 수급이 양호하게 짜여진 금융, 기계, 건설, IT, 자동차, 화학 업종 내 대표주를 대상으로 5% 안팎의 하락 범위 내에서 길목 지키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양증권으로 가봤고요.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이 좀 부진했죠. 주가 역시 미끄럼을 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지만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이렇듯 기업들의 실적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천차만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월 달을 맞이해서 그리고 실적 시즌 후반부를 맞이해서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희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손자병법에서 향후 전략과 맞춤형 전략 꼭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제 개장을 약 4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차례입니다. 김성남 대표님. 네. 5월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주도주가 하락할 때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오늘 좀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이제 예. 일단은 이제 어닝 시즌이 어느 정도 후반기에 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다 발표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예. 어떤 이 상승세로 가장 크게 이끌어줬던 부분들이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들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후에 어떤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이만큼의 지금 정도의 시장 강세로 이끌었던 그러한 상승 모멘텀이 당장은 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이 좀 연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휴일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어떤 연속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어떤 주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보통 그 날수가 다 있을 때는 뭐 주간별로 전략 후강작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좀 흐름이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차트 하나만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에 나오는 차트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요 부분 보시면, 자, 이제 요게 혹시 무슨 형태인지 아시나요? 차트가? 그림을 보니까 상승 쐐기형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역시 그 최인정 아나운서는 좀 아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상승 근데 쐐기형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 보통 우리가 그 상승 쐐기형이 나올 때는 시장이 상당히 좀 강세로 나갔을 때에 고점도 올라가고요. 저점도 올라가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의 이제 뭐랄까 에너지가 모이다가 거기서 한번 이것이 하락세로 좀 이탈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밀릴 수도 있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좀 조심을 하시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금요일 시장에서 딱 정확하게 좀 지지가 좀 한번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변곡에서 상승으로 갈 때는 오히려 더 큰 강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장 상태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참고해 봤을 때는 오히려 좀 하락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금 비중을 조금은 높여놓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제 크게 깨지게 됐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2150도 한 번쯤은 하향할 수도 있는 좀 그러한 부분이 아니겠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5월 달에는 어떠한 업종이나 이러한 쪽 관심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일단 2분기에 어떤 업종별로 좀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좀 증가율을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어 있는 화면을 좀 더 보게 되면은요. 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1분기의 어떤 영업이익 증가율이라면 이 회색으로 보이시는 게 바로 2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1분기에 비해서 2분기가 상당히 크게 튀어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은행과 또 지주사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 조선 역시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을 것으로 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상승을 아주 크게 많이 했었던 에너지랄지 어떤 이런 쪽도 이 자동차 그쪽은 또 이제 지금은 어떤 그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어떤 이 은행이랄지 지주사나 이런 쪽도 여러분들 좀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외국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랄지 LG전자 같은 이 IT주들에서 상당히 크게 그 매수를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 반도체의 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자료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이 세계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증가율도 상당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 화면에 보시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보시게 됐을 때 위에 있는 그래프, 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합한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아래쪽에 밑에 있는 부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국내 업체들은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해외 업체들 다 합쳐놓은 것들인데 요것들은 오히려 하향하고 있으면서 부분들도 상당히 적다라는 부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업체 영업이익률 비교를 보시더라도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증가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그 IT, 특히 이 IT 중에서도 반도체주에 대한 그 흐름들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보셔야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가 아직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만 관심권에 놓으셔야 될 부분이 이게 되겠고, 하이닉스 역시 기존에 먼저 튀어나갔다가 지금 쉬는 구간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셔야겠다.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는다라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실 필요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자료 화면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지난 주간에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업종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자 부분을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는 부분들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운수장비, 그러니까 자동차 쪽은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 업종으로 좀 나와지고요. 자, 기관도 살펴보면은 일단은 금융과 그 다음에 건설, 또 공통적으로 유통 그리고 이제 은행 쪽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전기전자와 화학 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는데, 전기전자라는 부분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이 사실 지금 그 펀드 환매에 따라서 어떤 자금 여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욕을 안 먹으려면 나름대로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큰 삼성전자나 포스코나 이런 쪽에 어떤 그 물량들을 매도를 하고 그 물량을 그대로 지금 그 자동차와 화학 쪽에 집어넣어가지고 수익률 게임을 그동안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한 흐름들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5월 달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그리고 금융, 유통, 건설, 조선,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확산을 해보자면 태양광과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따른 관심 종목도 지금 좀 한번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는 이따가 또 관심 종목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좀 더 귀에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 장 어떻게 전략 제시하실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 밴드를 2190에서 2300 잡아주셨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그래도 2190선 유지는 됐었거든요. 예. 지속적으로 그 말씀드린 그 하단인 2190포인트는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 이탈하게 됐을 때는 갭 자리이기 때문에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2190포인트는 종가상 중요한 자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미국 시장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리면 많이 섭섭해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좋아하고 있는 워렌 버핏의 그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2011년 정기 주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뜨리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중요 내용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 에너지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보다는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 원유 등 상품 투자에는 부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또 달러 가치는 또 달러 가치에 대해서는 하락이 또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좀 더 강직한 사람이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는 포스코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주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나라 IT라든지 그리고 미국 쪽의 기술주들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오늘보다는 좀 이번 주를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게 미칠 만한 미국의 경기 지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쪽에서 발표된 경기 지표가 또한 우리나라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2일 날에는 4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4일에는 ADP 취업자 변동 지수가 발표되고, 그리고 4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5일에는 아시다시피 주간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6일은 특히나 중요할 것 같은데,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 그리고 민간 부분 고용자 변동, 그리고 실업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용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그 개인의 소비라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비스 그 미국의 GDP라든지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고용 지표는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일날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보다는 조금 4일날 발표되는 ISM 비제조업 지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서비스업 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산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동향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 미국의 1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11%보다는 70% 정도 차지하는 비제조업 지수가 중요하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업률 같은 경우도 6일날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가 지금 현재 8.8%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실업률도 지금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 예상치가 8.8% 정도 지금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조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야 지속적으로 미국의 전체적인 고용이 호전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마찬가지 비농업 부분, 민간 부분 고용 지수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실업률이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방금 말씀드렸던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이런 그 방금 말씀드렸던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하면서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외국인의 수급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2190포인트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를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그 미국에서 중요한 고용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번 한 주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조금은 그 시장이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조금 업종 순환매가 될지 아니면 주도주가 좀 교체가 될지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시장을 주도했던 자동차, 화학, 정유화학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번 주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수급 쪽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IT 그리고 금융, 조선업종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 동반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는 조금 전에도 그 서대 조금 그 매매 동향을 말씀드렸을 때 IT 부품주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외국인 쪽에서는 IT, 금융 쪽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그 간단하게 또 말씀드린다면 주말에 그 양도세 완화 2년 보유 기간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츠 등 법인도 신규 분양을 허용하는 지금 건설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그 지난주 취득세 감면에 의해서 어느 정도 건설업종에 호재가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만 말씀을 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CJ ENM, 동부화재, 그리고 현대해상, LG 하우시스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성현 대표님. 네. 오늘은 5월장에서 눈여겨볼 네. 만한 종목 정리하셨다고요? 자, 일단은 5월장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놓고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매수 타이밍을 좀 전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의 업종들에 따른 이렇게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와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에 금요일 그 하락장에서도 양봉을 만들어내는 그 상승세를 나타내줬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탑픽으로 보겠는데, 삼성중공업의 어떤 상승세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요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건설주는 현대건설, 좀 대형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수주 여건이 살아있는. 자, 그리고 CJ와 CJ 제일제당, 그리고 은행주는 기업은행, 또 보험주는 동부화재,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정도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요즘에 그 중국 소비랄지 이제 소비주들이 또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락앤락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어떤 주도주들 흐름들도 다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일부 비중만 일단 조금 줄여놓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금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종목들과 업종 쪽에 조금씩 편입해 보시는데, 일단 기존의 그 주도주 중에서는 LG화학과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좀 관심 있게 가져보시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다음 주 후반이나 혹은 그 다음 주 정도까지만 일단은 좀 관심 있게 보시기만 하시고 진입은 조금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정태근 전문가 관심 종목 들어보죠. 최근 들어서 단기 종목 접근할 만한 종목들 주고 계신데, 오늘도 역시 단기로 접근할 만한 종목. 예.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좀 길게 보는 차원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고,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SK CNC입니다.
SK CNC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SK 그룹의 컨설팅 및 IT 아웃소싱 서비스 같은 종합 IT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SK증권과 M&A 모멘텀도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적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SK C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만 원이 고점이 되면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고 항상 고점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거래량이 최근에 와서 또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꺾이더라도 제가 볼 땐 쌍봉의 형태가 나와줄 것 같고요. 그렇다면 12만 원에서 꺾이더라도 12만 원에서 다시 한번 저항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5일선을 회복하는 시도가 나와줄 것 같고요. 그래서 11만 원 전후로 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 정도 본다면 한 11만 7천 원 정도의 상승폭이 예상이 되지만 12만 원까지 정도의 상승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1만 원에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12만 1천 원에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찬가지로 손절가도 상당히 중요한데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 갭 아래 꼬리 부분이 있는 10만 7,500원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저번 주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 예상대로 반등이 안 나오는데, 지금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급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날, 금요일 하루만 보지 마시고, 오늘 그리고 화요일까지만 좀 지켜보시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상 지수를 보니까 한 2.7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김성년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립니다. 최근 나흘간 코스피가 그래도 정강 후약장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자, 일단 그래서 오후장에 좀 강세장이 나오는 이런 연속적으로 이틀 정도라도 오후장에 강세장이 나오는 날들 좀 확인을 하시고 그 이전에는 조금 관망하시는 쪽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5월장 분명히 4월장 보다도 더 힘든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기존의 어떤 주도주가 쉬는 구간에서 소외적 업종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4월장보다는 더 많은 업종이 상승할 수 있지만 상승폭은 그렇게 4월장보다는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제는 계속해서 어닝 시즌이었는데, 이제는 실적보다는 경기 지표를 확인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략 부분에서 미국의 경기 지표, 특히나 고용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같은 고용 지표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경제TV에서는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플러스.센티비.co.kr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거나 전화로도 문의를 하실 수 있는데요. 1577-7451번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